네, 오늘 나올 때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국내 주식시장 날씨도 혹시 비가 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햇볕이 좀 들 수 있을지 증시 날씨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길게선 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파워블로그 어떤 주제로 가져가실 건가요? 네, 요즘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이탈리아의 신임 투표안 이런 내용들이 자주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위키릭스에서 유로존의 어떤 파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비밀 문건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유로존 챕터 11로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도 이제 위키릭스는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비밀 외교 문건을 줄리안 어산지가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에 있던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그 가십거리가 아닌 실제적인 내용으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상당히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로존의 총리들이 바뀐다고 해서 또는 신임 투표를 한다고 해서 유로존 사태가 어떤 해결이 되거나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금이 캐시가 유입이 돼서 사건을 해결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계속 립서비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본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유로존 챕터 11은 타임즈에서 작년에 선정된 올해의 인물 줄리안 어센지가 또 공개한 내용 중이긴 한데요. 실제로 위클릭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베를린 대사관의 쪽에서 굉장히 컨피덴셜한 중요한 자료로 이제 공개를 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쭉 이제 요약을 해보면 제가 실제로 많은 내용들을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 독일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도 있다. 근데 그런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MF에서는 구조적으로 유로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 문건들이 2010년도 2월 달에 이미 논의가 됐던 내용인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유로존 챕터 11, 즉 유로존이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그 조건 하나가 유로 지역의 물가 수준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 됐을 경우와 그리고 플러스 독일이 유로존의 구제금융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가중이 됐을 때 독일은 선택적으로 유로존에서 독일 스스로가 탈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유로존 흐름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ECB에서 최근에 드라기 총재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가정이고요. 또 최근 G20 재무장관 그리고 정상회의를 통해서 독일에 대한 어떤 유로존 지원에서 계속적인 강조를 했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이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담보로 해서 ECB를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이탈리아나 포르투갈도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로지 독일에게만 금 보유분을 담보 제공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독일은 굉장히 불편해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위키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가가 통제 불가능 수준 플러스 독일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향후에 독일이 추가적인 부담을 하게끔만 하지 않으면 적어도 유로존 사태가 더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역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안을 한다고 해서 또는 또 그러한 총리들이 바뀌고 새로운 인물로 갈아탄다고 해서 이 유로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캐시 무브먼트가 직접적으로 유로 지역에 해당이 돼야만 사태가 가라앉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독일은 적어도 추가적인 캐시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싶어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위키릭스에서 보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이 유로존 챕터 11이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그냥 시나리오만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독일에서 금에 대한 담보 요구를 많이 했다는 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든지 담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즉,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금융공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유로존 지원은 정말 대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는데
실제적으로 돈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중국에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독일은 내년 3월 중국은 내년 3월 정도가 돼야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되어질 것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아직은 중국이 나설 입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시장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머징 마켓이 지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IMF에서 보증을 서서 20일을 통한 특수 목적 기구의 어떤 법인을 설립해서 EFSF를 증액할 것이다라는 것이 논의됐지만 최근에 다 발표가 됐지만 IMF는 구조적으로 어떤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만이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IMF는 정부를 상대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규정이 돼 있고 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데 지금 유로존에서는 EFSF라는 국가가 아닌 어떤 일종의 어떤 페이퍼머니 형식의 SPIB 형식의 IMF에서 돈을 대야 된다는 형식은 국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적으로 IMF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EFSF를 견고히 한 SPIB를 만든다고 해도 영국과 미국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시스템에 규정된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신뢰를 해치지 말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IMF가 유로존을 지원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보면 또 다시는 원점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원점으로 되돌아오기 전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새로운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EFSF가 어떤 약간 좀 진행이 좀 더디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자금을 모아가지고 또 신규 펀드를 만들어보자. 투자 중심의 펀드를 통해서 IMF가 국가 지원을 못하니 그러면 페이퍼머니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신규 펀드를 만들어보자는 쪽을 가지고 G20 회담을 통해서 이머징 마켓을 좀 이렇게 굉장히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피치에서 한국의 신용 전망에 대해서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 뒤집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피치에서 전망을 올리는 것은 등급을 올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전망은 쉽게 올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근거가 된다면 올려줄 수가 있죠. 하지만 피치에서도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분명히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기대하고자 하는 그런 효율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올리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EFSF에 한국에서 좀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해서 범이머징 마켓의 어떤 경상수지 흑자국의 대표 주자인 중국과 한국 이런 나라들이 EFSF 증액안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한다면 도움이 되니 너희 나라만큼 그렇게 좋은 경제 환경과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없으니 이번에 좀 투자를 하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등급을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펀드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범유로존에 그리고 G20 정상회담 간에서 나온 얘기들이 이런 EFSF를 탈피해서 IMF 지원이 안 되니 새로운 구도가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지금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독일이 차라리 긍정적인 어떤 해답을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시장 회복에 빠른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상황 중에서 또 주요 이슈가 바로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 상황은 좀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만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이탈리아에 대한 국채 매입을 ECB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진행하면서 아마도 내년 1, 2월 정도면 ECB에서 이런 픽스 국가들의 국채 만기 도래분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ECB가 가동이 돼서 했지만 이제는 정말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이탈리아 문제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길게 선 파워블로그 함께 유럽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